자, 우리 근골격계 초음파 강의를 계속해서 파운데이션 바디 딜리리와 I6의 학생, 레지던트, 펠로우, 그리고 로테이션 중인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어깨 평가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저희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챕터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이전 모듈을 복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해부학에서는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배우고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기본 초음파 개념을 바탕으로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다양한 패턴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 파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해부학적 구획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축소된 그레이스케일로 나타나며 탐촉자 크기만큼의 구획만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 예시에서 만약 이런 회전근개가 있고 이것을 그레이스케일로 본다면, 그리고 초음파 영상이 보여주는 그 상자 안에 있는 각각의 구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다양한 패턴들, 즉 근육 패턴, 힘줄 패턴, 그리고 뼈 패턴을 통해 힘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각 구조를 기본 개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초음파 영상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토콜에서 첫 번째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어깨의 앞쪽 부분을 관찰하는 곳이며 아마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위치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하위 구간으로 나눴으며 여기에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대부분의 병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도움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 구간은 해부학적으로도 우리가 각 구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초음파에서의 구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식별 가능한 패턴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위치 1입니다. 어깨의 앞쪽 구간에서 환자는 검사자와 마주보고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자세, 즉 누운 자세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자를 앉힌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채로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회전이나 내회전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입니다. 항상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구조물은 친구야, 이두근의 긴 부분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구조물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볼 거야.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저희의 순서는 언제나 이두근을 처음에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대흉근 높이에서 확인하든 아니면 고랑의 시작점에서 확인하든 그건 검사자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흉근과 이두근뿐만 아니라 견갑하근과 물론 회전근개 간격,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모든 인대들도 확인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깨의 앞쪽과 위쪽 인대 복합체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자세에서 우리는 공동건, 오구돌, 그리고 기본적으로 탐촉자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횡단면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기준에 따라 식별해 볼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식별 개념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두근을 횡단면에서 볼 때의 자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으로 평가할 구조이고 저는 실제로 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고랑의 시작점에서 먼 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찰하지만 제 동료들 중 많은 분들은 대흉근에서 몸쪽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구조는 횡단면에서의 이두근입니다. 이전 챕터에서 다뤘던 기본 구조 식별 개념에 따라 소금과 후추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힘줄이 있다면 그건 힘줄입니다. 힘줄은 매우 강한 이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음파상에서 매우 밝고 고액고성 뼈 구조 안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 구조는 이미 우리가 후방 음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뼈의 피질과 각 근육의 패턴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패턴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연구할 구간은 무엇일까요? 이 경우 이 부위를 연구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특징을 볼 수 있는 이두근입니다.
이두근을 따라 원입으로 스캔을 하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대흉근의 부착 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 아래를 지나면서 상완골에 부착되는 부위와 그 위에 위치한 근육 패턴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삼각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식적인 이미지에서 실제 초음파 영상, 행충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두근 위치, 이 초음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장 근위부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캔을 하며 대흉근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별해야 할 이미지는 뼈의 영상과 우리의 이두근, 팔차 그리고 이두근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횡인대, 이 앞쪽과 위쪽의 인대 복합체 전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해코성의 힘줄 패턴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구간을 따라가기 위해 비스듬히 누르기 힐토 기법을 활용해서 이방성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병리학에서 어떻게 식별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흉근 이 부착되는 지점까지 스캔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힘줄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가장 근위부 쪽으로 돌아가서 전이일에서 검사를 완성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식별해야 할 이미지는 근위부에서 원입으로 가는 이두근의 횡단면입니다. 이런 패턴을 이미 식별했다면 이두근은 항상 고해코성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병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 이전 영상들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전혀 액체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정상적인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이두근 주변에 에코가 있거나 저에코성의 영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병리학 세그먼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이두근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액체로 둘러싸여 있고 위치도 명확합니다. 비록 이 부분이 손오해부학 모듈이지만 병리학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초음파 패턴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도식도이고 이전 것은 좀 더 과장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넘버 3이고 이건 넘버 1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조물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정상적인 힘줄의 특징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것이 병적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전 모듈에서 이미 평가했던 패턴들을 인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근육, 힘줄 등 각각의 구조물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 이제 MNG 트랜스를 같은 1번 위치에 두고 이두근을 전체 경로와 횡단면에서 모두 평가한 후 선형 길이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초록색 이미지는 우리가 선형 길이로 보려면 탐촉자를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미 봤듯이 이게 초기 경로이고 이제는 횡단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눕혀놓은 이유는 우리가 평가하고 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요, 이 위치에 탐촉자를 놓으면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뼈의 피질과 패턴을 식별하고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찾아볼 겁니다. 근육을 식별해 봅시다. 이제는 종단면에서 델토이드 근육을 이미 본 특징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이두근인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종단면에서 잘 정돈된 층상 구조로 횡단면과는 다르게 음양 그림자 위에 있는데 이 그림자는 상완골두에 해당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두근을 종단면 위치에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전의 횡단면 위치에서 시작해서 평가하고 싶다면 프로브를 돌려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섬유들이 아주 잘 정돈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을 평가해야 하니까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너비를 따라 이 과정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육 부분에 원위부 기원이 있습니다. 관절에 들어갈 때까지 두께와 액체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 해부학적 패턴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근은 어깨 앞쪽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깨평가 모듈, 해부학 모듈의 첫 번째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깨의 첫 번째 위치에서 평가하는 두 번째 구조는 견갑하근입니다. 먼저 장축에서 살펴보면 해부학적 표현은 이 작은 사각형으로 나타내며 이 사각형을 횡단면으로, 즉 이두근에 대해 횡단면으로 놓으면 견갑하근에 대해서는 종단면이 됩니다. 즉 근섬유의 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축인데 근섬유의 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두근에서 횡단면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탐촉자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축, 즉 근섬유가 전체 길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뼈의 패턴과 그 뒤에 생기는 음양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갑하근의 족적은 매우 평평한 족적입니다. 매우 평평하며 그 족적 위에서 우리는 장축 방향의 힘줄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잘 정돈된 층상 구조를 식별해야 합니다. 잘 정돈된 층상 구조입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다른 구조들을 나타내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뼈, 오해돌기, 상완골 등 뒤에 음양 그림자가 생기는 구조들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판독입니다. 각기 다른 회색조의 요소들과 이미 인식한 패턴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축에서 견갑하근의 흔적은 이두근에서 횡단면을 봤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제 이걸 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같은 구역에서 이두근을 평가했다면 이제 환자를 1번 자세로 놓고 우리가 외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봅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을 외회전시켜서 견갑하근의 흔적이 잘 드러나도록 평평하게 노출시키고 그 힘줄을 늘려줍니다. 외회전할 때 팔을 바깥쪽으로 빼내면 흔적이 더 잘 보이고 우리가 흔적을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구조물을 확인합니다. 오해돌기, 상완골두를 식별합니다. 항상 초음파 신호를 읽으면서 패턴을 식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육 패턴, 힘줄 패턴 등입니다. 인대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전에 봤지만 이게 바로 그 위치입니다. 1장축에서 견갑하근을 시각화합니다. 동적으로도 평가해서 예를 들어 견갑하거나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헌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식별입니다. 나중에 병리학도 살펴보고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구조 식별이 목적입니다. 그럼 1번 위치에서 두 번째 구조는 견갑하근입니다. 이제 단축면에서 한번 봅시다. 견갑하근의 단축면은 탐촉자가 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위치를 잡았던 걸 기억하세요. 1번은 이두근의 종축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게 견갑하근의 장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근의 장축은 곧 단축면입니다. 견갑하근의 단축면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육의 배열 때문입니다. 이두근은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이렇게 오고 견갑하근은 족근에서 내측에서 외측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던 장축이고 단축면은 탐촉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즉 이두근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축에 관해서는 장축인지 단축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육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데 해부학적 모델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견갑하근은 4개에서 6개의 소건을 가지고 있어서 초음파로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소건들은 소결절의 아주 넓은 족근에 부착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족근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게 소건들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일반 관절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초음파에서도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으니 파열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를 위해 병리학에서 볼 식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환자가 앉아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외회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자세는 단축축과 장축 모두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초음파에서 소건들이 완벽하게 식별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이 예시에서 소건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요. 1. 견갑하근 단축축. 이게 그 자세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 역동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견갑하근의 단축축은 이두근의 장축에 해당합니다. 탐촉자의 위치를 보세요.
이전에는 이 위치에 대해 90도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식화된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판독, 고에코 이미지, 피부, 피하 지방 조직, 근육 패턴, 소금과 후추 무늬의 건 패턴, 피질의 고에코 이미지 이후에 나타나는 후방 음영이 있는 뼈 패턴과 그 다음은 삼각근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맥낭, 이 경우에는 삼각근화 저맥낭이죠. 이 저맥낭은 무에코 또는 저에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회전에서 견갑골의 단축축 또는 단축축을 보기 위해 움직였고 항상 두 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구조는 매우 평평하며 단축축보다 장축에서 더 평평하고 3개 또는 4개에서 6개까지의 소건, subtendenc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적인지 아니면 두 번째 구조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곧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어깨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장축과 단축에서 본 견갑학은 위치 1입니다.